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경자년생에 대한 이 연간 연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경자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사주를 간명하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적으로 금에 속합니다. 금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봄이 목이요, 여름이 화요, 환절기가 토요, 가을이 금이고 겨울이 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가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열매와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서늘한 겁니다. 서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로 보면은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이 나무 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듯이 그 뭔가 분리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오행적으로 해석을 할 때 종혁격이라고 합니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창조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자기 혁신과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다만 흠이 있다면 실증을 잘 느낀다는 거죠. 동양사상은 양면사상이에요. 얻으면 잃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얻으면 잃게 돼 있어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이런 음양의 이 질을 잘 터득하시고 역학을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역격이기 때문에 개혁의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개수가 됩니다. 개수. 암장이 개수기 때문에 자는 뭐냐? 양이지만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음기가 가장 강한 게 바로 뭐냐면 요 자수가 됩니다. 개수가 돼요. 임수보다도 음양 오행의 이치를 보면은 가장 냉기가 강한 음습한 음기에 제일 강한 세력이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는 뭐냐? 금생수가 됩니다. 바로 뭐냐면 개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돼요. 상관은 뭐냐? 두뇌가 명석하죠, 능력하죠, 임경변이 좋지요. 그리고 상관은 생재를 합니다. 재물을 생해줘요. 금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생들이 재물운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많고. 그리고 상관에 있는 사람은 얽매기를 싫어해요. 간섭, 잔소리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가 오를 만나면 상충이 됩니다. 좌우상충. 우리가 역학을 풀 때 상충을 나쁘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꼭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상충이라고 해가지고. 오를 만나면 좌우상충이 됩니다. 미를 만나면 뭐냐? 원진살이 됩니다. 미가 되면 원진살이 돼요. 미는 바로 오 옆에 붙었습니다. 오미, 사오미 할 때 오 다음에 미가 옵니다. 좌우상충이 지나서 자미원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다투고 싸우고 난 다음에는 뭐냐? 원망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자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건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은 생리적인 남녀 간의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 건 윤활유라고 하는 몸의 자율신경 순환을 잘 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성격이 사교적이요, 또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의 경은 음양의 이치로 보면 양기에 속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자생은 뭐냐? 음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해설은 국가의 운세와 연결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국가의 운세와 연결이 되는 이치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경자, 무자, 경진, 병술입니다. 요 사주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요 팔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팔자가 나와 있는 사주로서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팔자를 타고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맞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경자, 무자, 경진, 병술이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향상적이에요. 투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적인 기운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자기의 파장에 성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그 선택하는 기운이 운명학입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선택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권과 대립해서 반목하며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향을 타고났는데, 대중적 국민적 여론과 지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생각하는 꿈을 갖는 선택, 그게 팔자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팔자대로 살다 갔다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양팔통이지만 오행적으로 보면 금수가 많습니다. 경자의 자에다가 경진도 자진수가 되고, 그래도 자가들 밑에 물바다입니다. 금이 가을이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면서 음이 많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꼼꼼하고 신중하고 그런 요소에다 활동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사주로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의 일간을 보면 경진백호입니다. 경진살은 괴광의 백호예요. 임진, 경진, 경술, 임술 같은 괴광백호는 두령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두머리. 그 경진생은 바로 뭐냐면 그런 괴광백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강한 기운이 뭐냐? 경진하고 임술입니다.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맞서서 대항하는 그런 강한 기운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 경진이라고 하는 괴광백호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쟁적이고 피를 보고 혈광사고 안하무인이고 타인을 멸시하고 아주 이런 지도자로서의 두령격의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운학이에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가 세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간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을 보게 되면은 연애 같은 비견을 놓고 있습니다. 비견은 뭐냐? 나를 도와주는 친척, 이웃, 동지, 친구 이런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협조의 주변에 인재들이 도움을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비견을 놓고 있는 겁니다. 비견. 도와주는 협조자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토는 토생금이기 때문에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교양과 학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과 학식이 풍부한 무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 교양과 교육, 학술,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교양과 학식과 지식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거는 관을 얘기합니다. 편관. 정관은 우리가 서기관이니 사무관이니 하는 정상적인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편관은 별정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은 별정직에 해당합니다. 그게 편관이에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이 태양의 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관이다 이거예요. 그 대통령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팔자를 타고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운을 타고난 겁니다. 강한 기운은. 이런 천간의 성질의 지지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지지에 보게 되면 신자진의 수가 많습니다. 수는 금생수 식신상관이 돼요. 식신상관은 뭐냐?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게 식신상관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식신상관은 뭐냐? 얽매기를 싫어하고 간섭을 싫어하고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냐? 직언해주거나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는 거를 꺼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듣기 싫은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리더십에 속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의 명군의 대명사는 당태종이에요. 당태종에게 가장 듣기 싫은 얘기만 골라서 해주는 그런 그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징이라는 신하는 간섭하고 직언하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덕망이 많은 당태종이지만은 아주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태종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황후에게 그 의견과 생각을 전했더니 그 황후가 정정을 하고는 남편 당태종에게 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명군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위증이라고 하는 직언해주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당태종의 위증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직언을 해가지고 바로 해주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황후가 간청을 해가지고 그 위증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하는 지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직언해주는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직언해주는 신하가 없으면 오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식신상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치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천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장래를 내다봐야 돼요.
우선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행정부나 모든 것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풍수지리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나 대통령실이나 모든 그거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명당에다가 대통령실하고 정부종합청사를 국회의사당을 명당에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용산 미군 기지 8군 기지가 명당의 명당입니다.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미군들이 정말 평택으로 왔기 때문에 그 터에다가 대통령실 내 집무실하고 대통령 관저하고 정부종합총사하고 국회의사당을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타운의 한 울타리에서 정치하고 국회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협의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 체제를 갖춰줬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 경륜이 제대로 실행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100년 대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오래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과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실과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의사당 이게 한 울타리에 용산 미군 기지의 명당에다가 거기다가 풍수지리에 입각해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은 정부 정사가 저렇게 떨어져 있고 서울과 거리가 있는 데서 정부 종합청사와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는 데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기와 정책의 협의와 시간과 모든 면에서 이거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 종합청사보다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대전과 지역 주민 충청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안목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생수 자진수는 바로 물이 됩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목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뭐냐요? 진 속에 암장에 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긴 하지만은 본기는 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가 많기 때문에 수생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목이 됩니다. 목은 뭐냐? 금극목이 되면은 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6대운이 되겠습니다. 6, 16, 26, 36, 46, 56. 초년의 6의 기축대운에는 해자축에 물이 많은 데다 또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토금이 되니까 16세부터 15세까지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대운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경금이 2개가 있는데도 경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는 좀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밑에 인이 들어가지고 인오수로화가 되고 화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외형적인 건 힘들었지만 내용적인 건 좋았다고 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인오수로 되기 때문에. 인오수로 돼서 관이 살아서 용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묘대운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묘술합화 목성화 되거든요. 관운이 열리죠. 그렇죠? 신금에는 좀 외형적으로 어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진대운에 들어옵니다. 임진대운에 들어오면 수에 임이 없거든요.
임이 없는데 임이 관을 충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직 생활에서 이때는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사대운에 들어옵니다. 계사대운 되면 금생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은 뭡니까? 사술원진에. 그래도 산은 뭡니까? 금수가 많은데다 여름에 화가 들어오니까 용신이 들어오거든요. 모든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 56살서부터 뭐냐?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갑이 없는데 목이 약한데 목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다 오가 들어와서 오술합이 되잖아요. 병화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운에서 되지 않았어요. 그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금년 이제 개묘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운에서 볼 때 여기다 갑오대운에 갑오대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관운이 좋잖아요. 목생화 시켜주지요. 인호술 화가 되죠. 관이 수가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금년이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이 들어오면 대원과 해서 묘술합화, 온오술화가 돼가지고 목화가 많아져가지고 금수가 많은데 용신하고 대운이니까 금년에는 신수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운에서 관운도 좋고 모든 게. 그런데 개수가 들어오니까 개수가 들어오면 이게 무가 합이 화가 돼버립니다. 화가 되면 화가 좀 넘쳐요.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아지면은 뭐냐, 화는 관이거든요. 관인데 주작이거든. 그러니까 금년은 뭐냐, 화가 주작이니까 말을 조심하는 구설수. 그게 이제 금년에 신중하게 해야 할 하나의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1, 2호는 갑인을묘거든요. 목성화되거든요. 관운이 좋지 않습니까? 금수가 많기 때문에 용신의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을묘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고 관운이 살아나는 그런 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가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국가 백년 대결에서 지금 시급히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들, 딸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노령사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가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사회가 되고 이거를 시급히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기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바로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산 계획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책 당국에서 뭐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의 안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용산기지에 정부청사 대통령실 집무실도 만들고 국회의사당도 그걸로 옮겨야 돼요. 한 나라에는 국가의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고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상징물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용산기지 거기 국회의사당을 질 때 대한민국의 명물로서의 국회의사당을 지어서 정치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방이 창조입니다.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잘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도입을 해야 돼요.
기업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공장을 설립하는데 대만이나 미국은 3년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8년이 걸려요.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런 정부 정책에서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면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는 옛날 규제대로 했고 지금 자동차도 뭡니까? 전기 자동차네요. 근데 옛날식 그런 어떤 그 시행령이나 예규나 규제 때문에 실은 시대의 변화에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공장 신설이 지연된다면 스피드 시대에서 나라는 발전이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협파할 협파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만 이것이 나라의 경제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진 정사가 들어옵니다. 3, 4월에. 병진 정사가 되면 주작이 들어와요. 그때는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표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운세는 좋은 주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보게 되면은 가보년은 뭐냐? 무자월가 볼 때 목국토의 좌우상충이에요. 간국 천간은 극이 되고 밑에는 충입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대운과 세운에서 월이 간국지충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후용신이 돼가지고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좋게 변하는 간극지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갑오대운은 왜냐? 조후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운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로 들어야만 무신기후가 들어옵니다. 무신기후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무신기후 들면 금이 많고 이런 데다가 무신기후가 들어오면은 가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을로 들어오게 되면 대운에서는 목화가 많기 때문에 세운에서 많기 때문에 운세적으로는 대운을 보면은 월별 운세를 보면은 좀 힘들다고 보지만은 대운과 수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 대로 뭔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운세가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정치가라고 하는 건 차별화돼야 돼요. 오늘날같이 당리당략에 서로 적대관계에 여야가 협치를 하지 않는 이런 정치 풍토에서는 나라 경제나 정치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정치 풍토를 개선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원 집정제라든지 좋은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 백년 대계로 해서 협치가 잘 될 수 있는 정치 풍토의 개선.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시장 경제로 바꾸는 그런 개혁적인 정치를 해서 정치가로서의 뭔가 특단의 조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게 바로 정치가입니다. 그 통치자로서의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 오늘날의 시급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을미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운세는 좋지만 미가 들어오면 축미술 삼형살이 돼요. 이때는 축이 들어올 때 축술 삼형이 됩니다. 그때는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변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호라든지 이런 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자 연주와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통해서 사주 보는 법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백년 대계로 해서 영리학자로서의 하나의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